소진된 마음을 치유하는 작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잔의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때로는 잠시 멈춰 선공원 벤치에서의 깊은 호흡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서울 마포구 작은 동네 서점에서 일하는 38세 이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성공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야근과 스트레스,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던 수연 씨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실조증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순간 수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마음과 몸을 학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용기를 내어 회사를 그만두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서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점 문을 열고 책들을 정리하고 손님 한 분 한 분과 대화하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수연 씨는 서점 앞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화분 속 작은 새싹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도 천천히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70대 김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오셔서 손자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골랐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책만 사가시던 할머니가 어느 날 수연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점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여기서 책을 고르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해요. 그 말을 들은 수연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봄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취업 준비로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 청년에게 따뜻한 허브차 한 잔과 함께 당신의 속도로 가도 괜찮아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에세이를 권했습니다. 청년은 그날 이후 자주 서점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고 때로는 수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서히 마음의 짐을 덜어냈습니다. 몇 달 후 그 청년은 좋은 직장을 얻었다며 수연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살 용기를 얻었어요. 수연 씨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며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서점을 운영한 지 2년이 되던 해 여름, 수연 씨는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서점 한켠에 모인 사람들은 책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나이도 직업도 처지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50대 중반의 박 선생님은 명예퇴직 후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젊은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후에 평생교육원에서 인생 설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30대 워킹맘인 정은영 씨는 육아와 일에 치여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독서,
모임을 통해 다른 엄마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수연 씨는 서점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쓰러졌던 그 순간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서점을 운영한 지 3년째 되던 해, 수연 씨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전 직장 동료였던 미영 씨였습니다. 미영 씨는 수연 씨와 마찬가지로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온해 보일 수 있어? 라고 묻는 미영 씨에게 수연 씨는 답했습니다. 평온함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손님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 힘들 때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되었어요. 수연 씨는 미영 씨에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것, 실패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과정까지. 미영 씨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서점을 찾았고 6개월 후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제 수연 씨의 서점은 단순한 책방이 아니라 마음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치유를 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선순환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수연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음 편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독서 모임 멤버들과 단골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사람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서점을 찾아와 그 편지가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수연 씨는 서점을 열고 처음으로 찾아왔던 김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이제 책을 스스로 읽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모든 게 이 서점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순간 수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점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결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결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연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서점을 찾는 사람들 각자가 자신만의 회복과 성장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수연 씨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삶이 버거워지고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연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천천히 치유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우리 모두는 수연 씨의 서점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일상 속에 그런 따뜻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모여 만들어지는 소중한 공간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수연 씨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적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고 성장이고 희망입니다.